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자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SQL문으로 말씀드린다면 인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깐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강의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트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는 이 자료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추가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 이 그 폼상 안에 우리가 이제 전번에 상세 폼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 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자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쪽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화면에 있었던 그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것을 폭스 스크립트가 받아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처리를 하겠죠. 이제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이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그 HTML부터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 뷰 안에 있는 그, 그 우리가 헤더라고 부르는 상단부에 이렇게 add라는 버튼을 두었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상세 폼이 나왔는데 그 항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를 채웠고 그 다음에 저장을 했더니 이제 하나의 항목이 그 삽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작이 이제 좀 다소 복잡해질 거로 보이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이제 화면부터 한번 그 호출을 해보면 우리가 클릭을 했다. 그 다음에 페이지가 상세 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요 각 원래 있었던 항목에는 그 자료들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 이제 요까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 쪽을 봐야죠. 리스트 쪽을 봐서 클릭을 add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클릭했을 때 new temp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자바스크립트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지만 화면 이동은 사실은 페이지 폼 템프라고 했던 아까 상세 폼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클릭을 했을 때 폼을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페이지 폼 템프라는 그 페이지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기존에 있던 값들을 이제 뭔가 그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해줬을 텐데 아마도 이 new 템프 쪽에 이 함수가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클릭,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로 갔다. 그리고 어떤 그 이전에 쓰던 값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해라.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가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요 항목들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이제 함수로 만들어 둔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가서 템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뉴 템플을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 행동을 한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이 상세 폼의 아이디가 폼 템프이기 때문에 폼 아이디를 템프로 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만들어 주면 이제 그 리셋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되 맨 위에 있는 코드에는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m코드라는 그 아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샵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샵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지금 들어오는 값이 추가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의 기호에 따라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 화면까지 나왔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정보가 입력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장할 것이다. 근데 이때 저장할 때 우리는 업데이트에서도 이 버튼을 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를 눌렀을 때 얘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인서트다 라는 것을 이제 분리하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 버튼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폼 쪽에서 이 상세 폼에서 세이브가 눌러졌을 때 세이브 템프라는 함수를 호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바스크립트로 가보니까 여기로 갔을 때 아까 요 안에 들어있던 부분이 샵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 상세 폼을 읽어서 요 M 코드 값을 가져옵니다. 여기 있는 값을 요건 이제 get하는 방식인데 가져와 보니까 샵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걔는 추가다. 그래서 인서트 템프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이쪽으로 갔더니 굉장히 함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결국 여기에 사용자가 넣은 값들을 배열로 바꿔서 폼 데이터에다가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템프 폭스를 열어서 그 폭스 스크립트 중에 인서트 템프의 역할을 하는 놈하고 이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이 자리가 이제 인서트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값을 이쪽으로 던져주고 그 폭스 스크립트를 부르기만 한다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동작이 내부에서 일어나서 레코드 하나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PI를 폭스문을 한번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인서트였으니까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인서트문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각자 요것은 여기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반드시 짝을 이뤄서 전달을 해줘야 제대로 이제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잠깐 아셔야 될 것은 이 문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보통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그 코드 값이 그 특정한 레코드를 대표하는 그 아이디가 자동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식 증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번호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번호들이 계속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요 마지막 값에 이제 하나가 일씩 증가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증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select의 max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그러니까 그 코드 값 중에 제일 큰 걸 하나 찾아봐서 1을 더해라. 그래서 이제 그 값이 생기면 그 값을 M 코드에 넣어라. 이제 이런 코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SQL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부분이 동작하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뒀던 이제 코드가 동작하면서 이제 그 레코드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송도동 999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자료가 됐는데요. 요게 아까 우리가 이제 추가했던 자료였던 거죠. 요 이제 자료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서트를 요 부분이 이제 조금 그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그 SQL문을 잘 숙지한다면 정말 간단한 SQL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여기서 아까 배열로 넘어갔던 값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 SQL문을 만나서 레코드 하나를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으로 하나를 이제 밀어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인서트 부분까지를 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